증조실록 35억 원, 중종 14년 3월 4일 정료 세 번째 기사 1519년 명정덕 14년 집이 박수문 사간 김구등이 합사로 아래기라. 김의증이 패고됨을 분하게 여겨 몰래 흉모를 품고 두세 번이나 화살을 쏘아 투서한 것은 상의 마음을 동요시켜 조정이 어지러워지기를 바란 것인데 상이 돌보아 살피지 않음으로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을 통한 사람을 쳐 없애려는 모의를 세웠으니 그 마음을 살펴보건대 앞으로 못할 짓이 없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불괴를 모의하는 자들은 거기에 임금 곁의 악한 무리를 제거한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는 한편 은물이 불량한 무리와 결탁하여 스스로의 당원을 만들며 먼저 선류를 섬멸함으로써 점차로 큰 변이 이르게 됩니다. 우증의 관을 쪼개 시체를 매질하고 공권을 삭제한다는 것과 우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을 보건대 붕당을 맺어 난을 일으키는 정적이 이미 드러나 조금도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추관 등이 화살을 쏘아 투서한 것과 우익을 이룬 당뇨 및 연체된 사람들을 덮어둔 채 마침내 난은유를 적용시켜 대책을 놓아주었으니 조야의 누구인들 경악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경국대전에 난원율로 결단한다 하더라도 난원조의 상을 감범하는 정리가 전례한 자에게는 무거운 법이 있는데 상이 돌보지 않은 데 대하여 분노를 품고 먼저 사료를 없앨 계획을 품었으니 감범함이 절해한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우증은 난모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어찌 난원으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붕당을 맺어 조정을 문란시키는 것에 대해 율조가 있는데 주관 등이 기필코 낮추어 경리례를 따름으로써 흉도로 하여금 조정의 경중을 헤아리게 하여 간모를 더욱 불어나게 하였으니 신등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우증을 공신하여 율대로 처단하고 주관에게도 죄를 주소서. 대사한 조광조 대사관 박헌원 장관으로서 함께 참국에 하였으면서도 규정하지 않았으니 바직하고 추고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화살을 쏜 일은 주문하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우중이 이미 스스로 자신의 소위가 아니라 했으며 또 화살에 맨 글에 반은 예서이고 반은 언문이었으므로 증언하고자 하고 우증을 시켜 언문과 예서를 각각 몇 줄씩 씌워 비교해보니 현격하게 서로 같지 않았다. 언문에 대해서는 우증의 절정 및 비복들도 모두 해득하지 못한다 하니 우증의 소위가 아닌 것 같다. 우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은 우증이 처음 내가 한 말이 아니다 하였고 대신들도 또한 추문하게 되면 반드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에게 언급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큰 옥사가 일 것이다 하였는데 이 말이 매우 옳기에 추문하지 말게 하였다. 비록 주의를 가볍게 했다고는 하나 붕당을 맺어 조정을 문란시켰다는 이유론 역시 그의 주의에 합당하지 않다. 주관이 잘못하였는데도 대관의 장관이 규정하지 않았다면 주문해야 하거니와 주관이 이미 잘못하지 않았으니 대관의 장관을 파직할 수 없다 하였다. 두 번 아리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4일 정료 네 번째 기사 법문관이 대관이 아랫바와 같이 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과 다시 의논하라 하였는데 명하여 조광조 박호를 채직시켰다. 증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백관이 권정례로 탄일을 축하하였다. 증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대관 홍문관이 대신을 따라 입대하기를 청하니 상이 삼공 및 추관 대관 장관 2관 홍문관 장관 2관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의중의 일에 대하여 경등과 의논하고자 한 다음에 집이 박수문이 아뢰기를 그 사료를 쳐 없애어 조정을 어질프게 하였다는 것은 복사입니다. 율문에 붕당을 맺어 조정을 문란시킨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죄는 사형입니다. 우정의 복초를 여기에 견져보면 이 율이 가볍습니다. 무릇 모란 죄에 어찌 모두 정률이 있겠습니까? 범한 바의 경중을 율에 견져 죄를 결단할 뿐입니다. 또 나는 조에 정리가 절해하여 위를 감범하려 하면 무거운 법전이 있다 하였는데
이제 우정이 자복한 조사에 삼공이 백관을 인솔하고 계달하여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화살을 골래에 쏘았으되 상이 살피지 않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사림을 해치려 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이 위를 간범한 것이 아닙니까? 대저 살림을 쳐 없앤다면 조정이 어찌 어지럽지 않겠습니까? 무릇 죄를 결단함에 있어 과람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그 죄로 처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실형인 것입니다. 하고 사간 김군은 아뢰기를 이는 나는 일이 아니라 난모입니다. 비록 난은이라 하더라도 정리가 절하여 위를 간범하며 무거운 형벌을 과하는 것이며 이른바 간범은 직접 위를 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위를 범하여 정리가 절해한 것을 이르는 것인데 하물며 우증은 난모가 이미 이루어졌음이리까? 처음 상의 마음을 요동시켜 흉모를 시험하려 하였으나 상이 오히려 살피지 않았으므로 곧 분심을 품고 사류를 쳐 없애려 하였으니 사류를 쳐 없애고 난 뒤에는 또 무슨 일을 하려 했겠습니까? 이런 진실로 품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신은 품는 마음이 없어야지 있으면 반드시 준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전례하다는 율에 해당시켜도 오히려 가벼운데 도리어 그 율이 가장 가벼운 것을 따랐으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위를 범촉한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더욱 불가합니다. 예로부터 가능히 갑자기 위를 범촉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임금 곁의 악한 무리를 제거하다가 마침내는 불쑥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하였는데 옛날 안녹사는 양국총을 잡는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았고 이 해광의 반란도 노기를 제거한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았으니 고금의 흉악한 무리들은 그 모의가 한결같습니다. 그때 바로 녹산 회강을 사로잡았다면 녹이 국충을 제거하려 했다 하여 그 죄를 가볍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간이 꼭 위로 준급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그 죄에 합당하려 하게 하려 했을 뿐인데 추관 등이 정률이 없다 하여 난원에 해당시켰습니다. 가령 나는조가 없었다면 또 그 죄를 가볍게 할 것입니까? 무릇 죄는 여러 가지인데 어찌 일일이 그 정률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대강을 들어 실정을 그 율에 견주어 적용시켜야 하는 것인데 한갓 상당하는 율이 없다 하여 그 차이 가벼운 법을 따랐으니 이것이 옳은 줄을 모르겠습니다. 대학에도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는 추방하여 교양 보낸다 하였거니와 이 사람은 시기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거늘 소인이 너그럽게 방면하여 흉악한 무리로 하여금 더욱 만연하게 하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처음에는 잘못되었더라도 이제 다시 죄에 해당하는 율로 조율하는 것이 또한 옳습니다. 하고 부제와 김정은 아래기를 우중의 일은 나는 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모입니다. 이른바 나는이라는 것은 곧바로 부질없이 말한다는 뜻입니다. 무릇 소인은 원대한 식견은 없으나 간계는 많은데 우정이 시사를 보고 곧 앙심을 내었으니 이는 상을 원망해 사림을 해치려 한 것이라. 만약 그의 모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뒤에는 입에 오릴 수 없는 흉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저 흉모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함께 체결한 자가 있는 법인데 끝까지 추문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옥사가 만연할까 염려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온당하나 이렇게 한다면 난역의 무리를 잡아서 추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영의정 정광필은 아래기라 이 일에 대하여 중의가 각각 다릅니다. 살림을 쳐 없애는 일이 만약 이루어졌다면 삼공도 그 속에 들었을 것이니 이 사람의 모의가 과연 매우 상심할 만한 일이나 그 옥사는 평심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주화는 신이 자세히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율을 적용시켜야 옳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율에 이른바 봉당을 맺었다는 것은 3인 이상이 같이 모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사람은 동료를 얻으려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난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 사직을 위태롭게 하다는 율로 죄해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연수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듣고 경악하여 매우 미워하고 있거니와 신 등도 결장하려 했을 뿐이 아니라 이미 장 100에 멀리 하방에 귀양 보내게 하였으니 심히 마땅하게 된 것이며 이른바 위를 간범했다고 하는 것은 이와는 다릅니다.
이를 간범이라 한다면 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상께서 함부로 사언을 쓰시니 상께서 진시로 잘못하신 것입니다 하였을 적에 이는 상을 간범한 것이다 하여 문득 그 이율에 의하여 주의해 주겠습니까? 또 죄수를 국문함에 있어 골정에서 침문하는 것은 시종이 일찍이 미편하다 했는데 이제 도리어 골정에서 주문하기를 청하니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구 수문은 아래기를 이미 끝까지 주문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그 다음의 유무를 알겠습니까? 봉단을 맺었다는 유를 적용시키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광필은 아래기를 장심이라는 말은 더욱 알 수 없습니다 하고 스무는 아래기를 오래도록 흉모를 품고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장심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구는 아래기를 소인의 일을 미리 헤아려 일부러 그 죄를 무겁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흉모를 꾸민 자는 응당 중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은교 박세인은 아래기를 비록 사류에게만 언급되었다 하나 이미 사류를 선멸했다면 조정이 무엇을 의뢰하겠습니까 하였다. 좌우가 서로 변론하느라 매우 곤란하자 이에 지의의금 무사 김안국이 아래기를 좌우는 각각 품은 의견을 말하는 것이요 분쟁하여서는 안됩니다 하고 우의정 안당은 아래기를 상 앞에서 사사일처럼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려 하며 서로로 hir난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례에 가깝습니다 하고 안국은 아래기를 무례라고 말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각기 소견을 진달하려 그러는 것입니다 하고 세인은 아래기를 신등이 평심할 수 없어 우정을 제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정이 사류를 쳐 없앤다는 것은 실제로 불식한 모의를 품은 것인데 주관의 의견은 우정이 무엇을 능히 할 수 있겠는가 하였고 또 사류 1, 2인만을 지적하였다 하여 이 때문에 이와 같이 가볍게 을리율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옳습니까? 하고 당은 아래기를 신이 주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대략을 듣건대 난 은에 해당시켜야 할 것이요 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위 우증은 죄를 받고 원망하여 단지 말에만 오렸을 따름입니다. 만약 사람들과 함께 동모하여 시행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난 뭐라고 하여야 합니다. 아니 광필이 아래기를 강윤희가 미열하였기 하기 때문에 우증이 감히 말한 것입니다. 만약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당은 아래기를 이른바 정리가 전례하여 위를 간범하였다 하는 그 조목은 전에는 이 때문에 억울하게 죄를 받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지금은 국가의 정치가 광명정대하니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쪽을 따라야 합니다. 사료들이 평시에는 3대 이상의 일을 행하려 하더니 지금 이 사람에게는 율밖의 형을 가하여 인심을 진복시키려 하니 진실로 원대한 계책이 아닙니다. 상께서 패조 때 일을 보셨거니와 진실로 죄가 가벼운 대로 배임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때 과연 인심이 진복되었습니까? 우리 사람의 죄는 처음에는 끝까지 힐문하여 하지만 만일 끝에 가서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으면 의당 경전을 따라야지 어찌 억울하게 중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전에 박경, 김공조 등도 우중처럼 부질없이 말만 하였을 따름이었는데도 그때 형장을 남용하여 골정에서 낙형까지 가하면서 강제로 승복을 받아내어 많은 명류가 귀양하는데 지금까지도 모두 그 참혹함을 당하면서 대신이 인도한 실수라고 하니 지금은 의당 대도로 처리하여 하지 어찌 편견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처음 의중의 일을 조옥에 내리라 명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사로 사체에 잘 되었음을 기뻐했는데 다음 날 시종 대간이 도리어 골정에서 주문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평소에는 3대 이상의 임금으로 상께 기대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한 당의 임금도 하지 않던 일로 개청하니 어찌 이와 같이 불과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제 조옥을 설치한 이유는 우정 같은 무리를 주문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골정을 출국한 것으로 만들려 합니까? 신하는 임금을 인도하여 도로 나가게 하여 하거나 어찌 살육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대간 시족이 대사관 등을 파직시키자고 청하기까지 하였는데 당초 골정에서 주문하기를 청한 것도 이미 잘못되었거든 또 이에 이르렀으니 대개 장관 계책을 물은 것입니다. 지금 진강하는 송사에 실려있는 이를 보더라도 무릇 소인이 군자를 모함하는 데는 못할 짓이 없었으나
군자가 소인을 죄줌에 있어 살육을 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이제 양사의 장관을 퇴직시키라 명하셨으니 그 나머지 대가는 어떻게 조처하시겠습니까? 이제 비록 성명께서 위에 계시나 혹 시비가 몽롱하여 양시 양비의 설이 있으니 신이 실로 통보내 하는 바이며 삼공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찌 소윤한 사람을 꺼려하여 숨기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중년을 다 들은 뒤에야 말하려 하였더니 과연 이러한 언단이 있구나. 근래에는 대간이 동료의 탄핵을 받으면 시비를 헤아리지 않고 채직하는 것이 이미 성례가 되었다. 그러나 한간 논박받았다에 갑자기 채직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으니 대신 등은 이를 의논하여 시비를 결정하라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대가는 남이 자기를 논박하는 말을 듣게 되면 진실로 뻔뻔스럽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 등을 채직하는 것은 신 등은 옳은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당은 노한 목소리로 아뢰기를 임금을 인도하여 도로 나아가게 하자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가 내 말이 그러지 않다. 과연 사료를 쳐 없앤다면 그 뒤에는 불쑥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예로부터 난을 일으키는 자들은 아무 일을 위해서라도 핑계하지만 마침내는 조정에 화를 끼치기 때문에 대간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우정의 모의가 진실로 이와 같았다며 나 역시 어찌 그 죄를 가볍게 하겠는가. 비록 조모라 하지만 윤의 집에서 발언하였을 뿐이다. 나의 뜻은 추관 등이 비록 일죄로 의율하였더라도 나는 다시 의논하게 하려 하였다. 단 의심스러운 것은 건춘문 및 대내에 쏜 화살에 김정 등의 일을 말한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다시 주문하여야 할 것 같다. 그가 억척했다고 한 말은 정직한 말이 아니다. 하며 용계가 아뢰기를 신은 탄핵받고 있으니 감히 말할 수 없으나 어제 번복하여 헤아려 보았으되 그에 해당하는 이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신 등도 가볍게 한 것인 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부득이하여 이 이유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화살일수와 투수한 일을 끝까지 신문하며 처음에는 박상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다가 금부에서 출신할 때 아울러 박상에게 언급되었으니 이는 반드시 김정, 박상 등이 상소한 일을 인하여 말한 것입니다 하고 숨은 군은 아래기라 대신이 신등을 불과하다 하니 신등은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물러가야 하겠습니다 하고 물러가려 하자 안국이 외치기를 어째서 갑자기 물러가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 대신이 대간의 잘못을 처근한 것이 아니다 하며 안국이 아뢰기를 대신 대가는 모두 나라 일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지 진실로 사사로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러다고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이 역시 각자의 소견을 고집하는 것이요 곧바로 물러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골정에서 국문하더라도 침문하는 것은 아니다. 하며 세희가 아뢰기를 신등이 어찌 감히 상으로 하여금 골정에서 행형하도록 하는 것이겠습니까? 원만해질까 염려되므로 골정에서 출신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뜻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이것으로 대간을 체크해서는 안 된다. 하며 안국이 아뢰기를 골정에서 주문하려는 것은 음모한 일에 대하여 언사를 꾸미기도 하고 누설되기도 하여 간당히 옥죄를 면하게 되면 마침내 국가를 해치게 될까 염려해서 그렇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골정에서 죄인을 추국하면 번거롭게만 할 뿐이요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당의 말이 진실로 마땅하고 대간 시정도 다른 뜻이 없었으니 어찌 이로써 그러다 했겠습니까? 신의 뜻에는 비태와 소장은 번갈아 상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군자는 뜻을 얻으려 국가를 광명하게 하려 하지만 소인은 반드시 이를 해치리 하므로 틈을 엿보아 술책을 시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적이 드러났다면 군자를 취죄하더라도 또한 심하다 할 수 없는데 이제 우정이 죄받는 데 대하여 양심을 품고서 선인이 조정에 있으므로 우리 같은 사람이 뜻을 얻지 못하니 이 무리를 없앤다면 내 뜻을 펼 수 있으리라 하여 윤희의 집에서 자기의 뜻을 말한 것이요 다른 사람과 업무한 일이 없으니 어떻게 붕당을 맺었다는 율로 죄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은 아뢰기를
상께서 우중의 일을 가볍게 보시니 사료가 평소에 믿고 의지하던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좌우가 경하게 여기는 것을 반복하여 생각해봐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안국은 아뢰기를 우중이 자복한 조사를 보니 가주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 화살을 쏘아 투사한 일에 대해서는 우중이 비록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였으나 능히 글 속의 사연을 말하였으며 힐국에 이르러서는 억적하였다 하였으나 이는 억적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하여도 승복하지 않으면 그만둘 것이나 처음에는 주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문하여 하지만 주관이 주문하여도 그 주의 경중이 가감되지 않는다 하므로 주문하지 않았다 하며 신용계가 아뢰기를 우중은 경박한 자라 지금 신장을 가면 반드시 내가 했다 할 것입니다 하고 안국은 아뢰기를 삼공이 무복이니 가주의 하기가 미안하다 한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익명세에 대하여 이미 말의 꼬투리가 나왔는데도 주문하지 않는다면 무례배의 자행이 더욱 많아질까 염려됩니다 하고 정은 아뢰기를 신등이 처음부터 이를 중시하였으며 또 결정해서 출신한 이 일은 조종조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우가 다 같이 가볍게 하자 하니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이른바 다 같이 가볍게 하자 하였는데에 대하여는 신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정은 아뢰기를 주문도 헛소하게 하고 율례도 맞지 않으니 어찌 가볍게 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흉을 징계하지 않으면 사료가 해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아무리 나라 일에 힘쓴다 하더라도 국가의 원기인 사료의 혜택가 이와 같다면 누구와 함께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이 뜻은 대신이 사료를 경시하였다는 것이 아닙니까? 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정은 아뢰기를 기미가 매우 중대한 것인데 이와 같이 처리하면 위란의 조짐이 이로부터 생길까 염려됩니다.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사료가 만약에 이 때문에 해체된다면 이 역시 불가합니다 하고 안국은 아뢰기를 임해나 사는 먼 지역에 귀양 보내면 사형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율은 가감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은 아뢰기를 속인이 각기 달아서 율의 당부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성디 윤자 임은 아뢰기를 이런 일들은 그 근본을 따져보면 역시 대신의 책임입니다. 대신된 자가 선을 좋아하기를 자기에게서 나온 것 같이 하여 그 정성을 극진히 하였다면 처음부터 반드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정의 주의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여 하겠으나 이처럼 가볍게 논하는 것도 아름다운 뜻이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소인이 군자를 미워한다 해서 군자가 소인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가 깊이 선멸하려 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평소한 마음을 써야 합니다. 만약 해당되는 율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가볍게 하는 편을 따르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정은 아뢰기를 관호하게 하는 것은 가하지만 너그럽게 하여 놓아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3대 때에도 사저가 있었으니 율이 합당하다면 그 율을 쓰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조율하였으니 이제 또 사율로 처단할 수는 없다. 화살을 쏜 일도 또한 주문할 증거가 없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글 속의 사이는 사람들이 다 함께 알고 있는 것인데 이에 너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하는 것으로 추문하기는 역시 곤란합니다 하고 당은 아뢰기를 익명서의 일은 부자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말의 단서가 났다는 것만으로 추신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합니다 하고 자 임은 아뢰기를 인심과 풍속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신등은 마땅히 이를 자신의 걱정으로 삼아 힘써야 할 것이지 이 사람을 다시 추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하여 명하여 김의중을 경흥부로 귀양 보냈다. 사실은 논한다. 김의중의 옥사를 추단할 적에 실언이 같지 않았다. 조광조는 심앙의 어뜸이었는데도 오히려 우중을 다스리면서도 너무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정운의 뜻도 같았는데 대간 시종이 기필코 엄하게 다스리려 하였다. 광조는 처음부터 참국하였는데도 주관이 모두 광조를 끌어 추측하기를 우중을 다스림에 있어 반드시 증급하게 할 것이요 감히 늦추지 않을 것이라 하였으나 광조가 힘써 안색을 화하게 하여 먼저 관비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좌우가 점점 누그러져
우중이 끝내 목숨을 보존하였다. 증조 7월 30억 중종 14년 3월 5일 무술로 세 번째 기사. 집이 박수문, 사간, 김구, 장령, 김식, 문관, 지평, 박훈, 송호지, 헌납정, 옥형, 정은, 양팽손, 김광복이 사직하고 물러갔다. 증조 7월 30억 중종 14년 3월 5일 무술로 네 번째 기사. 정강필 신용계 안당 김안국에 장교하기를 대사헌 대사관의 소이가 잘못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채직당하였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며 광필 등이 아뢰기를 시비는 상께서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대사헌 대사관은 잘못한 것이 없으나 이미 재차하도록 명하셨으니 형사가 취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안당은 독개하기를 대관 등이 처음 골정에서 출국하기를 청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요 대사헌 등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대로 두고 옳은 사람을 채직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어제 대감 및 홍문관이 대사헌 등이 출국을 잘못하였다 하여 파직을 청하였으므로 명하여 채직하였는데 이제 우상이 아래는 말을 드리니 모든 대관도 직에 있을 수 없다. 단 이제 국시가 임박하였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며 광필 등이 아뢰기를 그 일을 논하건대 모든 대관도 잘못이 없지 않으나 단 이미 광조 등을 명하여 채직시켰습니다. 그러나 시비를 올바르게 가리려면 모든 대관을 채직시키고 다시 광조 등으로 하여금 취직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과연 시비가 결정되었으면 그 그런 쪽을 제거하여 하니 모든 대관을 채직시켜 광조 등으로 하여금 다시 취직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증조 7월 30억 중종 14년 3월 5일에는 무술 다섯 번째 기사. 부재학 김정등이 아뢰기를 김우중의 일에 대하여 신등은 시세와 사기를 보아 아랜 것인데 대신등이 입을 모아 그러다 하면서 임금을 도로서 인도하지 않는다고까지 하니 신등의 경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모든 대관도 신등과 의견이 같았는데 채직시킨다면 신등은 결코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여러 번 사직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 7월 30억 중종 14년 3월 5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조광조 박호를 명하여 취직하게 하니 광조 등이 아뢰기를 모든 대관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김우중이 흉물을 꾸민 자취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헛말을 얽어내었고 사료를 쳐 없애려 하였습니다. 그 죄가 저와 같이 중한데 율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 같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또 대관을 진퇴시키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대신이 감히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신 등은 이미 채직당하였으니 어찌 대관의 창 때문에 그대로 구차히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사용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 7월 30억 중종 14년 3월 5일 무술 일곱 번째 기사. 민수천을 사헌부집으로 김유를 사관은 사관으로 김인선 유돈을 장령으로 임건 최산도를 지평으로 정응린을 헌납으로 이인 유형을 정원으로 삼았다. 증조 7월 30억 중종 14년 3월 6일에는 기해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조광조 대사관 박호가 사직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두 사람은 반드시 취직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채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 7월 30억 중종 14년 3월 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조원기를 사헌부 대사원으로 윤은부를 사관은 대사관으로 특배하였다. 증조 7월 30억 중종 14년 3월 6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대사원 조원기가 직임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으로 사직하고 또 아뢰기를 근래는 습질 간에 서로 교대한 일이 없었습니다. 조광조는 곧 그의 조카이다. 김우중 역시 신의 종형제인데 간사가 신의 건족에게서 나왔으므로 침식이 편치 못하여 스스로 자결하기까지 하였었습니다. 광조가 채직된 것도 우중의 죄를 중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니 신이 이 책을 맡는 것은 역시 미안합니다. 전교하기를 비록 숙질간이기는 하나 보통 중관의 예와는 다르며
전 대사헌도 우정의 건족이기 때문에 채직된 것은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준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3월 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특집관 윤세호가 아뢰기를 대전에 나이 70세 이상 된 어버이가 있으면 300리 밖의 수령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있으므로 늙은 어버이가 있는 수령은 모두 부임하지 않는데 첨사 만호 건관 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늙은 어버이가 있는 사람이 혹 상언하면 해조에서는 의뢰 법령이 없다 하여 방기하는데 부자의 정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진시로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효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아마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첨사 만호에 합당한 자가 매우 많은데도 늙은 어버이 둔 사람을 차견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병혁의 변이 있더라도 형제가 없는 독자를 종군시키지 않는 것은 백성을 잘 보는 도리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합당하다. 그래도 전에는 또 의논하였으나 대신이 불가하다므로 그만두었다. 지금 독자인 경우에는 또 꼭 상언하여 바꾸기도 하지만 그러나 법례가 없으니 유사가 반개하니 법례가 없으므로 유사가 반개하니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별시에 참가되어 선발에 참여된 사람을 성심껏 상송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외방에서는 이미 하사하셨습니다만 국도에 있는 자에게도 전제를 받들도록 면유하소서.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9일 음인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유구국의 평전, 대도, 평주, 수가 사신으로 보낸 상관인 등이 지금 부산포에 와 있습니다. 그들을 접대하는 예의에 대하여 전례를 상고하여 보니 도주가 특성한 예로 하기도 했고 거추의 예로 하기도 했고 상외의 예로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예를 따르리까? 삼공과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장교하기를 오랑캐를 접대하는 일은 중대한 것이니 대신과 의논하도록 하라 하며 삼공이 아뢰기를 참건대 정해년의 예에 따라 특성의 예로 접대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따랐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평안도의 지진이 일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서리가 내리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사간 김유는 언관에 합당하지 못하니 채직하소서 하니 따랐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대선 조원기가 사직하기를 10번 아뢰었으나 돈유하고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3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과거에서 강경이 대전에 실려 있는 것은 선비로 하여금 건분을 힘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강하는 자가 28인뿐이니 33인이라는 액수에도 부족한 것으로 이는 근거에 없던 일입니다. 근래 사습이 부박하여 경술에 힘쓰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된 것인데 만약 이 수로만 좌차를 저항한다면 제 술은 반드시 패하여야 될 것이니 본말을 아울러 버리는 것이라 대전의 뜻에 어긋납니다. 이제 이미 액수에 모자라기는 하지만 이로써 제술의 등재를 매겨 우열이 있게 하면 본말이 겸비되어 대전의 본뜻에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그 액수는 대신과 의논하여 정해야 합니다. 여악은 외방에는 이미 모두 혁파했는데 서울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근본을 단정해야 하는 것이니 속히 혁파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과거에 대한 일은 마땅히 대신과 의논하리라. 여악을 외방에는 혁파하고 서울에는 둔 것은 내연에는 악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대처할 것도 없으므로 대신 및 예관과 의논하여 혁파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3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정강필 신용계 안당 김한국 예조판서 이계명 참의 박호가 의논드리기를
이에 앞서 회시에 입격한 자에 반드시 강경 제수를 구비한 자만이 참여된 것은 아니고 강경의 분수로 참여된 자도 있었습니다. 또 초시에도 3장의 제수를 취하고 있으니 전혀 4장을 패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설치한 처음에 문과의 수를 무과보다 많게 한 것은 문과를 중하게 여긴 때문입니다. 이제 이 수에서 취사하게 되면 그 수가 도리어 무과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 이 또한 불가합니다. 3년에 한 번 대비하는 것은 모름지기 많이 뽑기 위해서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들의 뜻이 다 그러하고 시일도 촉박하니 아랜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3장의 제술은 3번에 걸친 제술 시험을 말하는데 초장에는 사서 오경의 의이나 논어 중용 중 2편, 중장에는 부, 송, 명, 잠, 기 중에서 한 편과 표, 전 중 한 편, 종장에는 대책 한 편을 시험한다. 대전, 회통, 예전, 제과에 있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3일 병호 5번째 기사 사관을 채직하려 할 적에 이조의 정청에 전교하기를 홍문관 은교 박세희가 자금은 부족하지만 발탁하여 제수하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홍문관 직제학의 자리가 비었는데 내가 김구를 쓰려 하니 어떠한가 하며 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김구가 과연 그 직에 맞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로 35권 중종 14년 3월 1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35권 중종 14년 3월 14일은 정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여악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로 35권 중종 14년 3월 1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중조실로 35권 중종 14년 3월 1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그래 임하여 이르기를 여기에 태학의 삼사법을 세운 것을 말하였거니와 근래 학교의 장사에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였으되 지난 식령의 강경에 응시한 수가 37인 뿐이었고 금년에는 도리어 액수에도 차지 못하였으니 어째서인가 더욱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며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전에는 요생들이 구두만 외고 강경할 때에 이르러서는 의례 통을 주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불가하다 하며 모두들 깊은 뜻을 연구하려 하므로 도리어 독서를 폐하고 있으니 이는 이른바 둘 다 잃는 것입니다. 그간에 비록 잘 외우는 자가 있었어도 구두만 익힌 것을 혐의하여 강경에 응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간 자가 많습니다. 또 재수를 승상해서는 안 된다 하여 힘써 전심하지 않고 따라서 경술도 공부하지 않으니 이렇게 되면 끝내는 반드시 폐단이 있게 되어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학의 근본인이 비록 별시라 하더라도 강경으로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령을 바라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며 경학이 또한 그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며 장령 김인손이 아뢰기를 근래 대간이 아랜 바를 괴히 따르지 않으시는 것이 많으니 간언을 받아들이는 정성이 없는 것 같으며 대신들도 대간을 진퇴시키는 폐단이 있습니다. 무릇 대신과 대간은 서로 시비를 의논하여 하는 것인데 어찌 아무 대간은 옳고 아무 대간은 그르니 아무는 채직해야 하고 아무는 채직하지 않아야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래 안당이 아무 대간을 채직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이런 고투리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당당한 성명 때에는 비록 해가 되지 않으나 뒷날의 패단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의 소위가 매우 잘못되었다면 대신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늘의 일은 대간이 우정의 조율을 중시하여 골정에서 출신하기를 청하였으나 대신이 불가하다 하기에 드디어 논의하게 하였더니 서로 용납하지 못하므로 부득이 대간을 채직한 것이다 하며 용계가 아뢰기를 안당의 뜻은 대간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여 채직된다면 마땅히 불과한 사람을 채직할 것이요 과오가 없는 사람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홍문관 및 대간 중에 한 사람만 대간의 잘못은 논해도 다 채직할 경우가 있으니 대신이 대간의 잘못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은 또한 통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하였다. 사관 박세희가 취승하였다 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세희가 이어서 아뢰기라. 헌문은 백관을 개찰하고 조정의 기강을 잡는 것이니 올해 땅은 장관의 자리를 비워둘 수 없습니다. 조원기는 극력 사양하였을 때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형사가 반드시 취직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필시 무리가 있을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옹기는 과연 청력이 있고 또 근신합니다만 그의 재기는 알맞은 직책과 알맞지 않은 직책이 있으므로 자처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것이니 모름지기 그의 재기에 알맞은 직임을 맡겨야 합니다. 채직하소서 하니 장교하기를. 대사는 논박을 받았으니 채직하여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5일 모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이조의 정청에 전교하기를. 조광조는 일찍이 대산이 되어 나라 일에 힘썼는데 김우중의 일 때문에 동료에게 논박받았으므로 명하에 퇴직시킨 것이다. 이제 도로 대상을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며 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매우 합당합니다. 다만 광조가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으니 갑자기 출사할 수 없을 것이고 법사위 장관은 오래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김정을 대산으로 삼고 광조로 하여금 정의 직을 대신하게 하면 비록 병이 있더라도 천천히 조리하여 출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조원기는 전에 참찬이었으니 차대하지 말고 원기를 도로 참찬에 임명하라 하며 상이 아뢰기를. 논박받아 채직된 대사는 갑자기 정부의 중임에 서용하는 것이 합당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그렇겠다 정교하였다. 중조 7월 35억 원 중종 14년 3월 15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덕건대 조광조가 말에서 떨어져 입을 다쳤다는데 이 사람은 시종의 직에 있었으며 또 재상이었다. 의원을 보내어 병을 위문하고 이야기를 내리라. 입을 다쳤어. 중조 7월 35억 원 중종 14년 3월 15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이 요청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한세환을 한승부 판년으로 이항을 형조 참판으로 김정을 사무대 사원으로 문건을 경상도 관찰사로 조광조를 헌문관 부제학으로 조원기를 동지 정치부사로 삼았다. 중조 7월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5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주청사 남건 부사 이자가 경사에서 돌아오면서 도중에 글을 올려 치게하기를. 지난 2월 8일 황제의 거가가 성에 들어왔으며 13일에 교천제를 지낸 뒤에 남해자가 가서 타비를 하였으며 14일에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16일에 복본을 예부에 결제하여 내렸는데 성지를 봤더니 조선국왕 성휘의 할아버지 태조 성휘는 이 이놈이 종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 태종 문 황제께서 이미 개정할 것을 준호하라는 성지가 있었는데 이제 또 주본을 갖추어 진정하여 성효가 가상하므로 곧 조칙을 등사해 왕에게 준호니 그리 알라 하였습니다. 17일에 예부가 수본을 갖추어 한림원으로 이송하였으며 19일에 신등이 예부에 나아가 상서에게 고하기를. 본국의 아랫 일에 대하여 조정에서 이미 개정하도록 허가하셨으니 온전히 지중하여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으나 단 어떻게 개정하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비록 칙서를 받았으나 판본은 그대로 있으니 예전대로 와전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니 상서가 말하기를. 대명회전에 기록된 것은 오로지 조훈에 의거하여 이미 발간된 책임으로 소급하여 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글은 근년에 새로 편찬되어 나온 책이니 조훈의 예가 아니며 또 거기에 실려있는 것은 한때에 시행되었던 제도이므로 수시로 증손될 수 있는 것이라 머지않아 개찬할 것이다. 이제 칙지가 있었으니 이에 여기에 의거하여 개정하면 분명할 것인데 예전대로 와전된 것에 대하여 뭐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등이 또 고하기를 종지의 한 가지 일에 대하여는 태종 문 황제께서 이미 개정하라는 칙지가 있었으나 대명회전에는 예전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수기하지 않는다면 또 전과 같을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 상서가 답하기를. 그대 나라의 일에 대하여는 일통제의 기록이 명백하며 더구나 이제 칙지까지 있으니 이대로는 모든 책을 찬술할 때는 절로 분명하게 바르워질 것이다. 그대들은 의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신등이 또 낭중 강령을 보고 위와 같이 고하니 용도 상세의 뜻과 같은 말로 답하고 또 본부의 문안이 두 번의 화제를 치렀다. 영락연간에 개정한 일에 대하여는 대명회전을 편찬할 적에 고거가 없었으므로 조훈에 의거하여 기록하였다.
이제 문 황제의 성지 가운데 이미 찾아냈고 또 특별한 칙지가 있으니 모든 서적을 수천할 적에 이로써 정을 삼을 것이요 사관도 기록하였으니 어찌 분명하지 않은가 하였습니다. 22일에 한림 원이 칙문을 국내로 올렸는데 이를 다시 중서 사인에게 내려 복사를 마쳤으며 23일에 상보사에서 보세를 찍었습니다. 25일에 신등이 고을에 나아가 칙서를 받고 이어 폐사할 적에 제가 동남지방을 두루 순행하고자 하여 아문으로 하여금 선책을 수리하게 하고 하도를 소통시키는데 이달 초순사에 동거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동남지방을 순행하지 않는다면 요동을 순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칙서를 등사에 봉진하는데 그 칙서에 이르기를 황제는 조선구간 성에게 직유하노라. 그대의 선조 태조 성희는 이인임의 종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 태종 문 황제께서 이미 개정할 것을 준하한다는 성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대가 또 주본을 거쳐 진정하니 성효가 가상하다. 특별히 청한나라를 연호하여 칙서를 내려 짐의 뜻을 유시하노니 그대는 삼가 받들라 위와 같이 유시하노라 하였습니다. 진저실의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0일 무신 7번째 기사 대간이 여악에 대한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저실의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6일 기후 4번째 기사 모하간에서 친열하다. 진저실의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6일 기후 2번째 기사 간원이 여악에 대한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진저실의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6일 기후 3번째 기사 평안도에 눈이 내리다. 진저실의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7일 경수 첫 번째 기사 눈이 내리다. 진저실의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7일 경수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성종조 및 폐조가 혼란하기 전의 일을 살펴보건대 혹 출궁을 인하여 원자, 제군, 공주, 옹주가 나가 거처하고 있는 곳에 행행하였었다. 이제 원자가 신봉궁에 나가 있는데 오는 19일 무과 전시 뒤로 둘러보아야 하겠다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임금이 사제에 행행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니 대신대길에게 아뢰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부 난관을 불러 대신들에게 평상시에 대신이 병을 앓으면 또한 문명하는 일이 있는데 이제 원자의 처소가 행행하는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들러보고자 한다고 전하도록 하라 하며 대신들이 아뢰기를 전시의 예를 행하는 절차가 매우 번거로우니 원자의 거처에 들르기는 혹 형세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종 때에도 항상 이런 행행이 있었으며 또 원자도 이미 내가 가서 만나려 한다는 뜻을 알고 있으니 중지할 수 없다 하였다. 진저실의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7일 경수로 세 번째 기사 대선 김정희 사직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으니 또 아뢰기를 대관은 한때 기강이 있는 직임이니 언책을 결단코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근래 언관을 접대하는 것이 경솔한 것 같습니다. 전 대관을 채직하는 것은 대신과 전하가 다 잘못입니다. 대간의 말이 심히 그러다면 모르거니와 심히 잘못되지 않은 일로 언관을 다스리는 것은 그 조짐을 잘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령 말한 것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상 및 대신은 너그러 용납하는 것으로 대우하여야 합니다. 그런 외에 언로가 열리고 기강이 확립되는 것인데 전대간의 말에 그러지 않은데도 대신의 말로 하여 갑자기 다 채직시켰으니 신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신의 말 때문에 대간을 진퇴시키는 것 이런 풍습이 점점 이루어지며 언관이 그 직분을 다 할 수 없을까 깊이 염려되니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증조실의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7일 강수로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여악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증조실의 30억 원 중종 14년 3월 1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여악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집이 민수천의 사람되면 대간으로 삼기에 불과하지는 않으나 다만 지난번 장획을 산 일 때문에 옥사에 연좌된 바가 있었는데 이제 오래지 않아 다시 서임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채직하소서 하고 간언이 또 아뢰기라 정부는 곧 조정을 통섭하는 것이므로 지위가 높고도 중합니다.
참찬간 이 요청은 성품이 간직하나 일찍이 수관의 장관이 되었을 적에도 일컬을 만한 일이 없었으며 전에 두도 관찰사를 지낼 적에도 사신의 채통을 잃었고 문안이 적체되어 백성의 원망을 많이 받았으니 결코 어, 정부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창컨대 채직하에 다른 재성을 멸려시키소서. 지금은 바야로 만물이 자랄 때, 날 때인데 눈과 쌍눈이 교대로 내리되 대신들은 심상하게 볼 뿐 전혀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니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위에서 강구하여 천변에 응하소서. 또 대가는 의논을 같이 논집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종 한결같이 하여야 하는데 작년 김인소는 습진하던 날 수가를 한 뒤에 바로 집으로 돌아갔으므로 본원의 관원이 사람을 보내어 불렀으나 병을 핑계하고 오지 않았으니 잘못 대간의 채통을 잃었습니다. 채직하소서. 금년에 흉년의 경기가 더욱 심한데 관절사 한 효본이 구왕하지 못하거니 주문하고 회사를 하여금 조치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여악은 혁파하기가 뭐 어려우리야만 단 대용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수천을 사관에서 채직한 것은 장역을 샀기 때문이 아니요 송자의 언단에 올랐으므로 채직한 것인데 그때에도 채직이 부당하다고 말하였었다. 동료에게 논박받으면 의뢰 채차하지만 일에는 시비가 분간이 있는 것이니 채직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겠는가. 이 요청은 심상한 재상이 아니며 일식의 육경을 거쳤으니 어찌 참찬이 될 수 없겠는가. 이제 만물이 자랄 때에 눈이 내리는 재앙이 있으니 상하가 마땅히 공고수성해야 한다. 인선은 마침 유고하여 오지 않은 것이니 채직할 수 없다. 한효는 재상으로서 어찌 구왕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겠는가. 혹수령이 잘 봉행하지 못하여 그러했으리라. 이미 방면의 책임을 맡겼으니 경솔하게 처문할 수 없다.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구항하라는 뜻으로 글을 내려 효유하고 그래도 거행하지 않은 뒤에 주문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진조실호 35권 중종 14년 3월 19일에 임신 임자 첫 번째 기사. 전시에 침림하여 문과 거인을 책시하고 이어 모화관에 행행하여 무과 거인을 시험하여 원적을 등 20판이나 뽑았다. 시험을 끝내고 돈리의 문으로 돌아올 적에 원자의 우소에 들러 파원부원군 원윤여필과 그의 아들 임에게 신봉궁에 들어가 원자를 봉알하라고 명하였다. 진조실호 35권 중종 14년 3월 1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수천 인소는 채직하라 명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호 35권 중종 14년 3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라. 임금의 일동 일정은 모름지기 아래 사람에게 광명정대함을 보이는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어제 거가가 원자를 만나보실제 승지, 사관 등을 모두 밖에 있게 하고 궁중처럼 환시만 데리고 들어가셨으니 매우 광명하지 못합니다. 또 원자를 보영하는 대신도 입시하게 하여 분명하게 교계하는 것이 가합니다. 이런 일을 상이 비록 잊었다 하더라도 승지 등은 은밀한 지위에 있으니 아래였어야 하며 예관도 특별히 취품했어야 합니다. 또 각 사이에 제조를 둔 것은 그 사이 관원을 교찰하려는 것입니다. 근래 늙고 병든 제조들은 혹 수년 동안 출사하지 않기도 하고 혹 여러 달 동안 주하기하지 않기도 하니 이렇게 하면 포평할 때에 어떻게 그 사람이 현부와 건만을 알겠습니까? 채통에 어긋나니 이조로 하여금 이런 뜻을 알아서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원자를 만나 볼 적에 나의 뜻도 보양관으로 하여금 입참하게 하려 하였으나 대신이 모두 일이 있었고 또 나도 오래 머물러 수 없었으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승지 사관을 들어오게 한 것은 조정조에 그러한 예가 없었고 예관이 취품할 것도 아니며 위에서 알았어야 했을 것이다. 각사 제조 가운데 병든 재상이 있어 출산하기도 하고 않기도 하는데 일에 해가 없으면 반드시 번거롭게 개찰 것이 없다. 단 늙고 병든 사람은 전조가 살펴서 처리할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실록 35권 중종 14년 3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박수문을 사헌부집으로 김식을 장령으로 특배하다. 증조실록 35권 중종 14년 3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문과의 전치를 출방하인데 박수 등 29인을 뽑았다. 증조실록 35권 중종 14년 3월 20일에 갑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상이 글에 임하여 이르기를 신법을 세우는 것은 매우 불가하다. 그러므로 근래 대사관이었던 조광조가 대신들과 함께 추후로 세운 신법을 개정할 것을 의논하였으나 마침 광조가 채직됨으로 하여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또한 살피는 것이 가하다. 대제 법이 번거로우면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지금 신법에 대하여 신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신은 이빈의 이 일 때문에 비로소 입거인에게 말밀어주는 자를 파출하는 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양계의 입거인은 반드시 남방을 왕래하여 면허를 얻은 뒤라야 의리하여 살아갈 수 있으니 기 이래를 정하여 말밀어준 것은 부득이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은 의논하여 개정하여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의 주의가 파출에 이런 줄은 몰랐다. 이 때문에 명하여 이빈을 이미 서용하였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법을 개정하는 일은 비록 재상이라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이나 이 일에 대하여는 진실로 아뢰려 하였었습니다. 대저 지금의 용법이 율에 잘 맞지 않는 것은 실습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여 율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지사 이 계명은 아뢰기라 법이 번거로우면 간사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니 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앞서서도 후속록을 쓰지 말자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심과 풍속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교화가 밟지 못하기 때문이다. 풍교를 받들어 선양하는 책임은 오로지 감사에게 있으니 모름지기 택지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그 근본은 조정에 있으니 임금은 몸소 솔선하여는 것이요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 노가 주인을 죽인 것은 교화의 불미스러운 것이 누적되어 이루어진 것이요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니 생각하여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람이 서로 죽이는 것은 진실로 큰 병고인데 병길이 사람 죽는 것을 묻지 않고 소가 헐떡거리는 것을 물은 것은 불가한 것 같다. 하며 시간간 민수원이 아뢰기를 교화의 책임은 오로지 감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출치의 권원을 밝혀 아래 사람을 하여금 보고서 감화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 대신이 한가 스스로 경건만 하고 설시하는 일이 없다면 이는 부인이 걱정만 하는 것과 다 같을 것이다. 대저 인심이 화하면 천재의 화도 응하는 것인데 근래 형장 아래에서 많은 죄수가 죽고 있으니 이는 매우 미안한 일이다 하며 대사원 김정희 아래기를 지금의 대수는 마음으로 공부만 할 뿐 특별히 하는 일이 있는 것을 못 보겠으며 비록 서사한다고 하나 문부에 불과할 뿐이니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일물이라도 제 곳을 잃으면 이는 모두 대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정승이 된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생활의 터전을 잃으면 마치 자신이 그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 같이 여겼습니다. 대신은 모든 책임이 모이는 직임이므로 모름지기 한 세상으로 하여금 어그러진 기운이 없게 한 뒤에야 인기가 화하고 천지의 기도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다. 이어 정은 유형이 함께 여악의 등의 일을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울의 여악을 혁파하지 않은 것은 형세가 부득이해서이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혁파하려 하는 것은 유자의 정론이며 폐조의 일 또한 귀감이 됩니다만 신의 뜻은 이와 같이 논집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양계의 외진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신은 진실로 혁파하지 말자고 청하고 싶었으나 정론을 막을 수 없으므로 감히 강경하게 못하였습니다. 상께서 춘추가 이미 높으시어 감으로 자전을 봉안하려 하신다면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조정조의 고사를 따라야 합니다. 하고 정은 아뢰기를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어찌 이런 말을 상 앞에 진달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임금을 인도함에 있어 마땅히 3대 이상의 일로 권해야 하는 것이요 후세의 비야한 일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신은 얼핏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과연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전을 봉안하는 데는 과연 여악을 쓸 필요가 없으나 단 악을 패할 수 없는데 그의 내용이 어려울 뿐이다. 그의 대용이 어려울 뿐이다 하며 정의 아뢰기를
절주는 늙은 여자 2, 3인으로 지휘하게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늙은 여자라 하면 패단이 없겠다 하였다. 정이 아뢰기를 지금 언론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대관에 있습니다. 주저없이 끝까지 말하는 자를 얻기는 쉽지 않으나 모름지기 대관의 말을 믿어 체납하는 것이 가하며 만약 불가하더라도 주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무의 말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마음을 먼저 가지신다면 어떻게 우용할 수 있겠으며 누가 감히 끝까지 말하려 하겠습니까?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채직하여야 하고 이미 맡겼으면 중임 대우하여야 합니다. 마음으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기시면서 그대로 맡긴다면 대신이 손쓰기 쉽고 사체에도 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대간에 대하여 시비를 말하는 것은 불가하며 또한 진퇴시키는 것도 불가하다 하였다.